사이다 무비튼. 나와 남편은 재혼 커플로 서로 이혼 경험이 한 번씩 있다. 내가 전 남편과 이혼한 건 가정폭력이 원인이었고, 남편은 전처가 불륜과 사채빚을 진 게 이혼 사유라고 했다. 남편과 나의 만남은 처음엔 한 와인바에서 옆자리에 앉으면서 가볍게 얘기를 나눴고, 나중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게 계기가 됐다. 그때는 이런 우연이 다 있네 하면서 서로 웃었고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으로 우리는 서로 전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상처와 이혼한 경험이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한 후 허심탄회하게 자기 속 얘기를 하는 사이로 친분이 쌓여갔다. 그런 만남이 1년쯤 됐을 무렵 남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남편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우리 둘 다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재혼을 탐탁치 않게 여기셨고 결혼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퉁명스럽게 나왔다. 이미 충분한 어른이었던 우리는 비록 시댁의 반대가 있었지만 우리 뜻대로 결혼했고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결혼 후로 시댁에서 자주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때마다 듣기 거북한 소리를 반복해서 하셨다. 심지어 내가 임신을 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걔 내 아들 자식 맞아? 라고 했고 더 험한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두게 됐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진 건 아들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서부터였다. 시어머니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는데 목소리가 우는 것 같더니 연거푸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왜 우는지 알 수 없었고 일단 남편한테 전화기를 넘겼다.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손주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평생 안 볼 것처럼 굴더니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뀐 건지 의아했고 이유를 묻자 남편의 전처가 관련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주말에 직접 찾아가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 핸드폰으로 전혀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걸려왔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상대는 남편의 전처였다. 전처는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당신 때문에 내가 둘째를 임신 못하잖아! 당장 내 남편 다시 돌려줘! 라며 옳토당토 않은 말을 했다. 혼자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근거도 맥락도 없는 말만 쏟아냈는데 최대한 일반적 언어로 해석하자면 원래 자기 남편인데 내가 뺏었으니 위자료를 내놓으라는 거였다. 우선 사실 왜곡이 심각했다. 내가 남편을 만난 건 이미 이혼한 후였다. 나를 상간녀 취급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었고 자기 문제를 모두 내 탓으로 하는 것 역시 말이 안 됐다. 남편은 출근하고 없었고 이 여자를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나는 전화를 끊었다. 퇴근하고 온 남편한테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깜짝 놀랐고 원래는 주말에 갈 생각이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즉시 시댁에 가기로 했다. 먼저 친정에 들러서 아이를 맡긴 후 남편과 나만 시댁으로 갔다. 시부모님은 나한테 정말 미안하다며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털어놓으셨다. 알고 보니 전처는 남편과 이혼한 후에도 시댁에 가끔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었다고 한다. 이혼은 했지만 자기들 손녀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고 선물이며 용돈 등 손녀 사랑도 여전했다. 그건 우리가 간섭할 일이 전혀 아니지만 전처는 시댁에서 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러자 남편이 자기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거나 임신을 시킬 리가 없다면서 틀림없이 내가 불륜을 했고 다른 남자애를 임신했을 거라고 계속 말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전처는 내가 남편과 불륜을 한 게 이혼 사유였다고 하면서 나 때문에 갈라선 거라고 거짓말로 두 분을 속였고 그래서 두 분은 나를 처음부터 미워했다는 거였다. 사실이 밝혀져서 기쁘다고 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시부모님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뭔지 영문을 몰라서 계속 답답했었는데 확실한 이유를 알게 되자 기분은 후련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험한 일이 시댁에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다. 시부모님은 노후 자금으로 만들어 놓은 통장이 하나 있는데 두 분이 모르는 사이에 매달 150만 원씩
몇 달에 걸쳐서 카드 대금이 지출된 이력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에서 지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카드는 1년 전에 한 친구분이 만들기만 해달라고 부탁해서 만들어 놓은 카드였고,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서랍에 넣어둔 것 같은데 카드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갔다고 한다. 노인 둘이 사는 집에 아들 부부는 발길을 끊었고, 드나드는 사람이라고는 남편의 전처 정도. 카드 지출 내역을 조사해보니 집 근처에 있는 가게들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안 다닌 곳이 없었고, 사용자가 전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성립됐다. 그래서 전처를 불러서 차근차근 따졌더니 자기 짓이라고 인정은 했지만 변명이라고 늘어놓는 게 황당 그 자체. 남편과는 헤어졌지만 계속 딸의 어머니, 할아버지인 건 변함없지 않냐면서 자기는 권리가 있고 계속 카드를 쓰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였다. 그 태도를 보고 나서 전처가 어떤 인간인지 그제야 알게 된 시부모님은 지금까지 나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됐고, 전화를 걸어서 눈물로 사과한 거라고 했다. 말씀은 고마웠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들었던 모욕적인 발언을 없었던 걸로는 할 수 없는 법. 하루아침에 없었던 일로 하고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그렇게 바로 넘어가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사정을 듣고 나서 두 분이 전처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걸 이해했고, 전처럼 화나고 거부감이 드는 마음은 많이 수그러들었다. 시부모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못할 짓을 한 것 같다면서 진심으로 후회하셨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반성하시는 걸 보고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동안의 행동은 전처가 조정하는 대로 움직였다는 게 명백했고, 나는 두 분의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말에 두 분은 감격한 나머지 나한테 절까지 하면서 다시 미안하다고 하셨다. 또 전처가 딸아이를 앞세워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을 쥐고 흔들려는 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모두 의견 일치를 봤다. 예상했던 대로 전처는 시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우려낼 수 없게 되자 나한테 병적으로 연락을 해댔고, 하루에 최소 30번 이상 전화 고문을 하면서 그 사람 진짜 속마음은 나랑 재결합하고 싶어 한다. 당장 이혼하고 꺼져라. 버텨봐야 버림받고 더 비참해질 거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전처는 이혼 전 불륜남의 아이를 2번이나 낙태한 적이 있는데 그건 모두 남편을 위한 선택이었다면서, 그 결과 현재 자기는 임신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우리더러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는 등 수준 이하의 발언으로 진흙탕 싸움을 만들었다. 낙태는 남편도 처음 듣는 말이었는지 진짜 최악이라면서 경악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2번이나 낙태를 했다면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시부모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내린 결론은 갈수록 억지 주장을 키우는 전처를 고소하는 거였다. 특히 시부모님의 카드를 몰래 가져다 쓴 것은 범죄 행위가 분명했고 먼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전처는 왜 경찰이 나를 잡으러 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은 당신들이 했잖아. 나쁜 사람은 당신들이지 내가 아니야. 라고 소리소리 질러댔는데 제발 주제 파악 좀 하길 바란다. 내가 그동안 누구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았는지 한 번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이란 걸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과적으로 전처는 실형을 받거나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수개월에 걸쳐 매달 150만 원을 몰래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요구한 위자료를 포함해서 변상금을 갚기 위해 큰 빚을 지게 됐다. 사태가 커지자 전처 부모님까지 나서서 우리한테 직접 사과하면서 위자료를 꼭 갚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딸아이 양육을 애엄마한테 계속 맡길 수는 없다면서 자신들이 책임지고 전처 대신 키우겠다고 하셔서 남편도 그 말을 듣고 안심하는 것 같았다. 전처는 선처 없이 위자료를 반드시 지불하라고 결정이 나자 돈을 벌기 위해 아침에는 편의점 알바, 저녁에는 룸살롱 등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위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그렇게 일을 해도 돈이 모아지지 않았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애원한 모양인데 빛의 속도로 차단했다.
시부모님과 그동안 패였던 골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좁혀나갈 생각이다. 전처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오래오래 되돌아보면서 그에 걸맞는 벌도 꼭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